안녕하십니까. 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통령의 경제,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 대한 인식, 이것과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이 느끼고 있는 인식,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만큼 그 이상 화성까지 어떻게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있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허덕대고 헐떡대는데 곧 3, 4분기가 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긴 일부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에서는 소비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긁어대고 있는 것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24K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실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에 의한 화폐량의 증가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수차례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즉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부동산 가격이죠. 전세 가격의 급상승, 부동산 3법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화폐량이 풀려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물가 상승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를 막바로 이렇게 경기 어려운 때서 올리기 어려울 때 살아야 하는 기업 또는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상품의 양과 질을 축소하거나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주변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특정 품목 이렇다고 얘기했다가는 또 시비가 날 테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제한하겠다, 분양 가격을 제한하겠다, 쌍한가를 제한하겠다 이러지만,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쪽에서의 부동산 가격, 그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전 국민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내일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는 전기차의 경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이오 산업이 우리한테서 백신이 막 나온다, 무슨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발 빠른 곳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네요. 정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경제 얘기 나오면 그렇게 밉다고 죽일 기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까지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삼성그룹, 그들이 과연 어떤 내일의 먹거리를 찾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외국 자본들이 지금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다. 그 삼성전자 하나 얼마까지 유지되겠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도 미워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 때문에 삼성 바이오에 관한 사법적 결론, 이건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이 그만해라, 그만 좀 냅둬라, 이 결론이 났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왜 그거를 선뜻 수용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항공산업, 대통령 말씀대로 곧 회복이 다 될까요?
가게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산 증식의 방법, 소위 펀드라는 것들, 사모펀드 사실은 공신력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거기에 얽혀 있는 권력형 부조리, 아마도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음습한 독버섯들만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 여태까지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독점하던 걸 민간이 사실상 화폐를 발행하는 것, 이것을 용인하고 가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카지노의 칩이 시중에 화폐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불러올 부작용은 얼마나 크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주택에 관한 3법을 통과시켰다. 그중에 아마 제1차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으로 올 것이, 물론 임대차 계약 만료된 양반들이 법률적으로 참 어떡할 거냐, 참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곧 세금의 폭탄입니다. 지금까지 나 재산세 한 20만 원 남짓 냈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더 나오겠어. 한 30만 원 나면 할 수 없지 뭐. 이건 내야지. 그런 사람에게 만일 100만 원, 200만 원의 세금 통지가 날아간다면, 세금 고지가 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친 듯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내놓고 마치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집 팔아서 인심 쓰듯이 캐시백을 20%씩이나 주겠다는 등, 그야말로 경제를 교란시키는, 경제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A라는 사람에게서 세금 뜯어갖고 그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 행위에 20%를 지원해 준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총량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됩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전부 법률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불법을 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집행됐던 불법적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이 나라의 경제의 산업적 구조가 무너지는 것, 그 전망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와 질서가 이와 같이 무질서해지고 모조리 무너지는 이런 상황,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세금을 물릴 때에는 세금을 물려야 하는 논리적 근거와 경제적 전망, 계산이 있고 나서 물려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나라가 루이 14세 시대입니까? 짐이 하라면 곧 법이고 그 법대로만 하면 그러한 나라의 오늘과 내일은 그분의 말씀대로 전부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수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수치라는 것은 통계의 조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올라갔다 때로는 내려오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기초 논리, 합리성이 깨지는 것, 그것이 깨지고 나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깨진 논리 속에서 이익을 얻는 자가 있고 그 속에서 손해를 보는 자가 있을 텐데, 이익을 보는 자들은 대개 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한번 이익을 보고 나면 그 불법성과 비합리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이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재미를 붙인 자들은 쉽게 마약을 내려놓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부의 돈을 공돈으로 먹고 남의 돈을 거저 훔쳐다 먹고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렇게 논리가 깨어진 사회, 그 사회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확대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사회에는 조리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치가 작동해야 되고 상식이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제발 그 좋은 대학들 나오시고 그 좋은 머리들 가지시고 다 갖추셨으면 양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얘기했습니다. 암소가 물을 먹으면 젖을 만들지만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양식. 그리고 양심.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다른 어떤 재주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제발 깊이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